결혼자금 2억을 날리고 주식 시장을 떠납니다. 저는 주식 투자 시작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싶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나 시간이 있는 분들만 들어보세요. 2007년 11월 초 약 2억 원을 벌어 중국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중국 시장이 좋았고 수익률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월에 급락이 찾아와 1,000만 원만 남기고 모든 것을 매도했습니다. 그 후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있다가 1월 말 우리 증시가 좋아지는 것 같아 뱅키스에서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소식에 혹해 직투를 시도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자통법과 펀드 화랑 같은 이야기가 떠돌아 미래에셋을 사서 묻어두려 했죠. 그러나 2007년 초반 증권주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2천만 원을 며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매도한 후 한경화후에서 실전 투자자들이 매매하던 오늘과 내일이라는 종목을 1월 최고점에서 2천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잠깐의 단타로 수익을 봤지만 장마감 3분 전 급락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날 반등할 것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다시 급락, 결국 2천만 원을 잃고 제 주식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용거래에 손을 대며 코스닥 종목만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 코스피 종목만 했다면 손실을 복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코스닥 종목이 더 급등한다고 믿었던 저는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코스닥에만 매달렸고 결국 1억 원을 잃었습니다. 서브프라임 급락 후 강하게 반등할 때 코스피로 이동했지만 12월 말까지 손실은 1억 3,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배당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강원랜드를 신용으로 3억 원어치 매수하고 배당락 후 급락하면서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1월 중순에는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매매를 중단하고 2월 반등장을 노렸지만 바닥에서 현금으로 매수하기보다 신용으로 복구하려 했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1일 급등하는 미래에셋을 신용으로 매수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손실을 겪었습니다. 3월, 4월, 5월 지수는 급등하는데 저는 2월부터 오늘까지 매일 거래를 하면서 단 하루도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60일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낸 날이 5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날 땐 몇십만 원, 백몇십만 원이지만 손실은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400만 원까지 이릅니다. 수익이 나면 홀딩하고 싶지만 신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떨어지면 다음날 갭 하락이 두려워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 후 3% 넘게 수익이 나면 홀딩하고 3%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도해버리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 60일 동안 제가 매수하면 3% 이상 오르지 않더군요. 수수료와 세금형 0.35% 이상의 수익이 나도 주가는 계속 하락하니 신용 매수 상태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에는 증거금 비율이 낮아 일주일 물려도 괜찮았지만 2008년에는 2일 손실만 나면 반대 매매가 나가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를 것 같아 매수하면 당일 최고가에서 매수하거나 제대로 매수했어도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 결국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신용이라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신용 매수에 대한 중독처럼 계속 매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수 후 2일 3일만 기다리면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손실이 나고 다음날 시가가 좋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손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아보자고 하면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평선에서 지지해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버티다 모든 이평선을 깨트리고 손절매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수 후 70에서 80%의 확률로 당일 최고가에서 매수하고 손절 후에도 종가가 제 매도가 아래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도한 후 반드시 1%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매일 손실을 보면서도 신용 매수를 계속했냐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이 상승하는데 단 하루도 신용 매수로 2%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지 귀신이 씌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서 단 하루라도 신용 매수로 2% 수익을 내보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종목 중에는 10% 올라갔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매수했더라면 성공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일 동시효과를 보면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종목이 먼저 시세를 내고 신용으로 몰빵하면 그 종목은 오르지 않고 제가 원하던 종목은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1%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동양제철화학은 5% 급등합니다. 안 돼, 지금 팔면 물리겠지 하며 포기하는데 결국 제 종목은 마이너스 1%에서 2%로 끝나고 동양제철은 제 매수가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가 흘러내리면 신용이니 손실은 9에서 10%가 발생합니다. 매도하면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되고 결국 손절하면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손실이 쌓이고 하루에 어쩌다 수익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한양증권의 경우 4월 28일 신용 매수했더니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물린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니 막판에 끌어올려서 매도가를 뚫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22,200원에 매도를 걸어놨었죠. 그런데 장마감에 거침없이 올라 22,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를 갈 것 같아 매도를 취소하고 지켜보았지만 종가는 다시 21,850원으로 끝났습니다. 고민하다가 매도하지 않고 오버했지만 다음날 미국장이 폭락하니 시초가에서 매도하려고 했더니 동시효과부터 떨어졌습니다. 결국 3% 수익에서 마이너스 2%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신용인이 더 큰 손실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 이틀 연속 수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손실을 겪으면서도 하루 수익이 나면 오히려 더 오버하게 되고 다음날 미국장 폭락의 여파로 다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언제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단 한 번만 신용 매수해서 2% 수익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수익이 나면 그 다음 날도 수익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손실을 감수하며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시가부터 매수했어야 했는데 양봉이 3개 나왔을 때 제가 매수하자마자 지수가 꺾여버리더군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3일 동안 주목했던 LS전선을 마이너스 2%일 때 매수했어야 했는데 마이너스 1%일 때 매수했습니다. 매수와 동시에 오후가 정도 올랐던 것 같고 94,900원에 대기를 걸었지만 94,700원에서 다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보통 900원까지는 올라가곤 하는데 제가 매수한 종목은 항상 이렇습니다. 21선도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종목을 매수하니 잘 될 리가 없죠. 3일 연속 떨어진 종목이 이번에는 반등하겠지 싶어 매수했지만 역시나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성광밴드가 4% 후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며 매수할까 망설였습니다. 오늘의 후유증이 있어서 물릴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매수하지 않고 지켜보니 그 종목은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때 매수했더라면 적어도 4% 수익, 신용으로는 12% 이상을 챙겼을 텐데 후회만 쌓였습니다. 그러다 한양증권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물릴까 두려웠지만 당일 고점을 돌파하니 상한가를 갈 것 같아 매수했습니다. 23,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을 23,350원에서 매수했더니 그 이후로는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또다시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지며 죽을 맛이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2.8%의 종가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물리면 오버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왜 항상 매도를 해야 할 당일 최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기로 가득한 제 투자 성향에 지치고 이제는 주식시장을 떠나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말로 원금 복구는 포기하고 단 이틀만이라도 오르는 종목을 신용으로 매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수하고 나면 이 시간 내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 이내로 떨어지고 2%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면 사모가도 못 올라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세력들이 저만 매수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매도 1호가 물량을 한번 신용 매수하면 50%는 바로 흘러내리고 30%는 사모가 내려 올랐다가 흘러내리고 20%는 1% 미만으로 오르다 다시 떨어지더군요.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힙니다. 머피의 법칙이 이렇게까지 극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돈이면 부모님 해외여행을 수백 번 보내고 최신형 컴퓨터와 신형 LCD TV를 몇백 대 살 수 있는 돈인데
돈 아까워서 최신형 컴퓨터도 못 사고 3년 전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손실이 나고 2천만 원도 안 남은 돈으로 신용으로 투자하며 그제는 140만 원, 어제는 200만 원, 오늘도 11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장이 오르는데도 이 상황이니 참 한숨만 나옵니다. 1억 5천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강원랜드 배당 투자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입금해서 거의 정확히 2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남은 돈은 1,240만 원입니다. 그제만 해도 1,500만 원이 넘었는데 3일 사이에 4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1월부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장이 폭락하니 이해가 가지만 2월 반등장 이후 지독한 머피의 법칙으로 단 하루도 수익이 나지 않고 매일 손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2007년 코스닥 급락할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신용 매수에서 마이너스 10% 가까이 손실을 봐도 태연히 기다리며 어느 정도 복구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담보율도 바뀌고 한 번의 시장 급락을 겪다 보니 내일 미국장이 또 하락할 것 같아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백전백패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잃은 돈 1억 9천만 원도 그렇지만 제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주식 때문에 편하게 잠도 잘 수 없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취미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일 차트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2억 원이라는 어릴 적 꿈꾸던 돈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날리게 만든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와 삶의 황폐화를 합치면 적어도 3억 이상을 잃었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신용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미수도 모르고 현금 매수만 할 줄 알았던 제가 최대 매수를 하다 보니 미수를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돈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미수와 신용에 중독되어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었네요. 2007년 코스피 종목을 매수했더라면 정말 10억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저는 투기로 남의 돈을 먹을 팔자는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억 원은 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빚은 없지만 결혼도 못한 30대에 어느새 2억 원을 다시 벌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주식시장 덕분에 5년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가 갈립니다. 깡통 안 차게 될 줄 알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주식이 안 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LG전자를 9만 원에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1% 손절하고 3월 27일 이틀 연속으로 6%씩 급등하는 날에 3월 26일 종가로 매수해놓고 1%대에서 하도 오르지 않자 매도했던 바보 같은 짓을 생각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팔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